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9주차 불가요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 주에 불가조리 첫 번째 시간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약한 불로 낮은 불로 천천히 조리를 하게 되면 고기가 아주 부드럽게 익어가는 수비드 요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즉 열이라는 것이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불가조리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강한 불이 어떻게 맛과 향기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과 2 먼저 파트 1으로 끝내놓고 그 다음에 3과 4 다른 동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9주차 전체 두 가지의 동영상 버전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할 것은 불과 향 그리고 맛에 대한 어떤 인트로덕션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불이 줄 수 있는 향기 또는 맛 중에 대표적인 것 캐러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요점을 적어놨는데요. 불은 향을 이끌어낸다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약한 불은 조직의 질감을 변화시키고 또 강한 불도 조직의 질감을 변화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맛과 향이 불로 인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핵심 부분인데요. 우선 오늘 해야 될 것 중에서 캐러멜 반응만 집중적으로 해보겠는데 요 다음번에 마이야르 반응과 느린 갈색화 반응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다양한 열에 의하여 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식품 속에 당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들 반응으로 인하여 참말로 다양한 맛과 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캐러멜 만드는 거 나오고 있죠. 요 캐러멜의 향. 그 다음에 고기를 구울 때 이 고기에 굽는 데서 나는 향,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향들이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독특하고 맛있는 향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불을 어떻게 조절해서 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불은 맛과 향을 변화시킨다인데요. 먼저 천연적인 맛과 향기에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식재료 속에는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한 향과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질이라면 바질의 향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바질의 맛이 있겠죠. 마늘이라면 마늘의 향과 맛이 있겠고요. 그런데 이 맛과 향은 실제로 식품이 땅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갈 때 또는 고기가 어떤 그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는 오리지널한 맛과 향이지만 그것이 이제 도축이 되거나 또는 야채를 걷어서 이게 잘라서 온다거나 하게 되면 벌써 맛과 향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데 그런 맛과 향을 우리가 유출을 하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향 오일이라든지 에센스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해내서 그것을 다른 조리에 넣음으로써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마늘 오일을 만든다고 하면 마늘 속에 있는 향을 오일에다가 추출을 해내어서 그 마늘 오일을 가지고 다른 조리를 할 때 볶음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소스를 만들 때 그 마늘의 향을 그 원하는 음식에다 입혀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향을 추출하는 과정은 대부분 갈거나 다지거나 섞는 정도로 이렇게 향과 맛이 유출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을 다진다거나 또는 바지를 갈아낸다거나 또는 공기와 접촉을 시키면서 섞어주게 되면 그 향과 맛이 유출이 되어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리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열을 가할 때 만들어지는 향기 성분이죠. 자, 가열을 하는 도중에 향과 맛 성분이 원래 있던 오리지널 맛 성분에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열을 받으면서 그 화합물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가열에 의해서 또 훈연, 그 연기가 씌워지면서 그 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바베큐 향, 훈연의 향이 음식 속으로 배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또한 음식을 조리해서 놔뒀을 때 천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효소 반응이 생기고 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여서 산화 반응이 생기는 등등 조리 시의 맛과 향기의 변화는 시간과 열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할 반응은 캐러멜 반응인데요. 캐러멜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당분이 단맛을 내주는 성분입니다. 단맛을 내주는 성분이 열을 받았을 때 어떤 독특한 캐러멜
맛과 향 성분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캐러멜 반응이라고 하고, 조리에서 이 캐러멜 반응이 그 열을 받을 때마다, 식품이 열을 받을 때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당분으로 인해서 이런 캐러멜 반응, 맛, 향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당분이라고 말하자면 단맛을 주는 성분인데 대표적인 게 설탕이죠. 뭐 그 외에도 과당도 있고 뭐 메가당도 있고 있겠지만, 자, 설탕이 열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순하게 그냥 하얀 가루였던 설탕이 열을 받게 되면 녹기 시작을 합니다. 녹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투명하게 녹다가 그 녹은 것이 점점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이 점점 진해지다가 이제 마지막 카라멜 색깔이 나는 것이죠. 이 각 단계마다 맛들도 다른 맛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을 끓였을 때 처음에 나오는 맛 성분은 단맛 성분뿐인데, 설탕의 맛 성분뿐인데, 그것이 그 설탕이 분자가 열을 받으면서 깨지면서 맛들이 점점 변화해져 가요. 예를 들어서 이 캐러멜 맛이 되었을 때는 단맛이 많이 줄어들고 약간은 탄맛과 같은 맛, 그 다음에 우리가 묘사할 수 없지만 어떤 캐러멜 맛이라고 하는 그런 맛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냄새도, 향기도 아주 독특한 향기가 생기게 됩니다. 맛과 향기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탕 같은 것이 열을 받게 되면 물성, 그 입자의 성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온에서 설탕은 그냥 하얀 가루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도를 넘어가게 되면 녹아서 액체가 되어지고, 이 액체가 되었던 것이 점점 더 온도를 많이 받게 되면 그 복잡한 그 색깔을 내면서 그 찐득찐득한 이 첫뿐만 하더라도 좀 맑게 흐르는 느낌이었다면, 이렇게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좀 찐득한 느낌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온도를 낮추면 이것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죠. 이런 물성 자체도 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다가 설탕 이외의 다른 재료,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버터라든지 콘시럽이라든지 레몬즙 이런 것들을 섞어주면 다 맛과 향, 물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 캔디를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사탕을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크림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캐러멜에다가 크림을 넣어주게 되면 캐러멜, 우리 흔히 말하는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캐러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조리에서 설탕에 열을 가하여서 만들어지는 요리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캐러멜 반응을 사실 디저트에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또 조리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크렘뷸레라는 음식 아시나요? 밑에 그 크림으로 만든 이렇게 굳힌 크림을 굳혀서 만든 푸딩이고, 그 위에 크렘뷸레의 특징, 아주 황설탕을 쫙 뿌려서 열을 가해주죠. 그러면 이것이 아주 쨍쨍한 이렇게 그 설탕의 그 어떤 얇은 그 캐러멜 결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먹을 때 숟가락으로 탁 치게 되면 아주 쨍 갈라지는 그러한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캐러멜 반응의 또 다른 예를 지금 제가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캐러멜드 바나나, 캐러멜드 애플 또는 캐러멜드 오렌지라고 해서 이런 후식을 할 때 과일들을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들을 이렇게 팬에다가 구워주는 경우, 오렌지나 파인애플이나 또는 바나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워주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당분들이 열을 받아서 캐러멜 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조금 더 강하게 생기라고 설탕도 좀 뿌려줍니다. 그러면 설탕과 그 과일 속에 들어있던 당들이 같이 익어가면서 서로 결합했다가 부셔졌다가 하면서 독특한 그 캐러멜 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디저트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디저트뿐만 아니라 요리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카라멜 향을 이용하는 것이 프렌치 어니언 스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간고사 과제로 이 양파 볶는 것을 내어드렸는데, 양파가 참 재미있는 그 야채예요. 왜냐하면 양파 속에 굉장히 당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걸로 먹어봤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얘를 볶아보면 느껴지는데, 우선 양파를 잘게 채를 썰거나 다지거나 해서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하얗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하얀 양파가 열을 많이 받으면 점점 투명해집니다. 이제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투명해지면서 약간 노리짱하게 변해지죠. 그러다가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완전히 갈색이 되면서 죽이 되어버려요. 열을 받아서 조직이 다 뭉클어지면서.
거기다가 육수를 넣고 끓인 것이 프렌치 어니언 수프죠. 여기다 보통 먹을 때 빵 위에다가 치즈를 듬뿍 뿌려가지고 그것을 오븐에다가 살짝 구워서 올려서 내는 것이 바로 프렌치 어니언 수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랬을 때 솔직히 그 어니언 수프의 육수의 맛은 무엇의 맛이냐 하면 원래 그 넣어주는 물론 소고기 육수의 맛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어니언 수프는 어니언 자체를 많이 볶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갈색을 내어서 그 충분히 우러나온 캐러멜의 맛을 바로 이 육수 속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또한 감자 같은 경우도 생감자 냄새 맡아보면 여러분들 아무 냄새 안 날 거예요. 약간 감자의 프레시한 그 채소의 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감자를 기름에다 고온에다 확 튀겨버리면 우리가 흔히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딱 느껴지는 그 감자튀김의 냄새 그런 것들이 확 올라오죠. 바로 캐러멜 반응이죠. 우리가 육수를 낼 때 되게 어떻게 해요? 양파, 당근, 샐러리, 양당셀이라고 그러죠. 양당셀을 볶아가지고 고기와 같이 향을 내줍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볶을 거 없이 그냥 물에다 같이 넣고 끓이면 안 되나요? 네, 끓이면 그 냄새가 그 맛이 아니에요. 양파와 당근과 샐러리를 약한 불에서 보통 우리 미르포와 볶을 때는 아주 약한 불에서 찬찬히 볶아서 얘네들이 살짝 숨이 죽게 만들어서 그것을 고기와 같이 넣고 끓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육수에 이 양파와 당근과 샐러리의 단맛, 채소의 단맛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채 소스나 육수나 스프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미르포와 의 조리 방식이 바로 캐러멜, 약한 캐러멜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제가 요즘 유행하는 그 백종원 씨의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까 카레 만드는데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인도에서 카레를 만들 때 이 카레의 색깔, 갈색은 향료를 따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파와 향신료들은 물론 넣어주죠. 그러나 갈색이 되어지는 것은 양파를 충분히 볶아서 갈색이 나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육수가 갈색이 되었을 때 그 향신료들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카레의 그 어떤 그 독특한 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음식을 할 때 밑에 베이스에 깔리는 캐러멜의 맛이 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독특한 풍미를 내어주는데 그 온도에 따라서 또 요리하는 재료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 뉘앙스를 주게 되어요. 그걸 우리가 캐러멜 반응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배우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을 가열을 하면 더 맛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캐러멜 반응의 일단 조건은 뭐냐 하면 단맛 성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대표적으로 양파 같은 것도 그렇지만 양파에도 단맛 성분이 한 14% 정도 꽤 많은 양이에요. 있어요. 또 쉽게 설탕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 또는 전분들도 일종의 단맛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양파 속에 들어있는 당 이런 것들이 단맛 성분이 언제냐? 고열에 가열될 때. 이것은 저열에는 안 돼요. 저열에는 이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고열에 가열될 때만 캐러멜 반응이 생깁니다. 특히 그 당분의 분자들이 서로 분해됐다가 쪼갈려졌다가 또 그 쪼갈려진 것들이 서로 합쳐졌다가 하면서 분해와 중합 반응이 막 계속 일어나면서 캐러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결과로 향이 여러분들이 조금 흔히 아는 그 견과류의 향이라고 그러죠. 그 땅콩이나 호두를 구울 때, 볶을 때 나는 그런 너티 플레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약간 견과류의 향과 흑갈색이 생기게 되고, 관능감, 맛은 어떠냐 하면 바삭바삭하고 복잡한, 복잡한 맛이 있는 탄맛 또는 단맛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설탕의 단맛 자체는 순수한 단맛이지만 그 설탕을 끓여서 캐러멜을 만들게 되는 단맛의 성분은 많이 줄어들고 그 중에 복합적인 그 다른 맛 성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단맛이 생기게 됩니다. 캐러멜이 되는 온도는 사실 그 성분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설탕과 같은 경우는 160도 상당히 고온이에요. 팬에다가 불을 켜고 아주 뜨겁다 할 정도까지 만들어서 뜨거운 상태에서 설탕을 녹여줬을 때 설탕이 캐러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일 속에 있는 당은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아도 110도 정도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구웠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과를 굽는다든지 파인애플을 구웠을 때 팬 속에다가 지식직 구워주게 되면 그 약간 갈색이 아주 쉽게 갈색이 만들어지면서 그 캐러멜 반응이 생기게 되죠. 좀 그 캐러멜 반응이 안 되는 땅이 메가당이에요. 메가당은 뭐냐 하면 물엿의 주성분인데요. 전분을 분해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온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도까지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통 110도에서 최소한 110도에서 160도 사이의 온도가 되어야지만 캐러멜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10도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죠? 100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속에서는 캐러멜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네,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물이 끓는 온도 정도에서는 캐러멜이 만들어지는 온도가 안 되거든요. 최소한 물기가 다 날아가고 팬에서 바짝바짝바짝 구워지기 시작할 때 캐러멜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파와 당근, 샐러리, 미르포화를 볶지 않고 바로 육수 속에 탁 집어넣어서 그것이지 똑같은 맛이지 하고 끓여준다면 그 육수 속에 이런 캐러멜의 맛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양파, 당근, 샐러리, 또 어떤 경우는 감자 이런 것들도 색깔이 나지 않게 볶아준다는 얘기는 팬에서 마르게 열을 받게 해서 최소한 110도 이상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야채 속에 들어있는 당의 갈변화 캐러멜 온도까지는 올려주어야지만 캐러멜 반응이 만들어져서 더 맛있는 육수를 내는 재료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설탕 얘기가 나왔는데요. 설탕이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설탕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각설탕이 될 수도 있고 가루 설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얗게 된 요 설탕인데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녹아서 시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솜사탕처럼 확 뿌려서 나오기도 해요. 이건 이제 색소를 넣은 솜사탕인데 설탕을 고온에서 가열해서 곱게 뿌려대면 이렇게 솜사탕처럼 만들어져요. 또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시럽을 만들었다가 시럽을 굳혀서 다양한 어떤 데코레이션 기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디저트의 장식품들 사용하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슈가 아트라 그러죠. 설탕을 이용해서 아주 멋있는 아트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게 됩니다. 자, 캐러멜 캔디 여러분 만들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나중에 한 번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아주 쉬우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요거는 제가 강의실에서 할 수 없는 방법이어서 그냥 제조법만 가르쳐 드리곤 합니다. 자, 기본은 설탕이에요. 설탕이 주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생크림과 버터가 조금씩 들어가요. 자, 그런데 설탕에다 생크림 버터 넣어줬다고 우리 캐러멜 캔디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쫄깃쫄깃한 캔디 안 만들어지잖아요. 왜? 설탕이 물성이 열에 의해서 변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설탕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팬에다가 금갈색이 나도록까지 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설탕을 물에 녹인 다음에 팬에다가 가열을 해서 물을 다 증발을 시켜버려요. 그럼 설탕만 남는데 액체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팬에 물속에 들어있던 설탕이 점점 보글보글 하면서 물은 다 날아가고 물이 다 날아가고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색깔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한 15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15분 정도 지나게 되면 서서히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갈색이 만들어지는데 완전히 갈색이라보다는 황금색 정도가 나오게 되면 됩니다. 요때에 이제 불에서 내려서 더 이상 이제 온도를 안 올려요. 여기다가 생크림과 버터를 넣어주는데 이때 차가운 생크림 넣어주게 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설탕 시럽이 확 굳어버려요. 차가운 생크림 주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따뜻하게 데워진 생크림과 버터를 천천히 넣고 막 휘저어줍니다. 그러면 설탕이 막 볼륨업이 되면서 윤기와 볼륨감이 생기는 고체의 덩어리가 생겨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럼주와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틀에다가 싹 부어서 식혀줍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도 뜨거울 때예요. 이때 이런 일들이 적어도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크림도 데워서 넣기 때문에 한 7, 80도까지 온도가 떨어지지만 아직 뜨거워요. 그러면 아직도 부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나 얘를 판에다가 딱 붓고 식혀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천천히 상온으로 내려오면서
굳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칼로 똑똑똑똑 잘라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캐러멜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견과류 다진 것들을 같이 넣고 막 치대어서 이게 뭐 따로 떼어놔도 그 땅콩 캐러멜이라든지 호두 캐러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조금 여러분 어려운데 그 설탕의 카라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온도에 따라서 그 물성이 계속 틀려져요. 계속 틀려져요. 그래서 그 물성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각각 다른 설탕 그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예컨대 우리가 설탕을 100도로 끓였어요. 그러니까 물 넣고 설탕을 넣었어요. 그리고 끓이면 물이 다 증발해요. 그러면 물이 다 증발하는 상태까지는 아직 100도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부르냐 하면 심플 시럽이라고 부릅니다. 심플 시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설탕이 녹은 물이에요. 그런데 얘를 졸여지기 시작을 하면 101도에서 102도, 1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10분 정도 끓여줘야 돼요. 그러면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설탕이 농축이 되면서 설탕 입자들끼리 서로 붙기 시작해요.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농도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끓여보면 벌써 여러분들이 아는데 끓이면 어느 수준까지는 맑게 끓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끈적하게 농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숟가락으로 이 심플 시럽이 지난 요 101도에서 102도 상태에서는 숟가락을 딱 떠서 이렇게 보면 쭈루룩 흘러요. 쭈루룩 5cm 정도 라인을 흘리면서 쭈루룩 흘립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그 숟가락 끝에서 뚜루룩 흘러내리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112도에서 125도까지 말하자면 이건 더 농축이 된 거예요. 설탕이 이게 111도만 하더라도 80% 농축된 건데 약 85%까지 농축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얘를 한 숟가락을 떠서 찬물에다가 똑 떨어뜨리면 이게 방울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떠서 얘를 이렇게 부어보면 아까는 여기 110도에서 101도에서 102도 사이에는 쭈루룩 떨어지던 것이 얘가 뚝뚝뚝뚝 방울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찬물 속에서 어떤 이게 땡글땡글한 방울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116도로 더 올라가게 되면 온도를 더 높아지게 되면 더 설탕이 농축을 해요. 그러면 얘를 물속에 찬물에다 똑똑 떨어뜨리면 얘가 찬물 속에서 굳어요. 그래서 끄집어내 보면 얘가 말랑말랑말랑한 그런 볼을 형성을 해줘요. 이게 눌러보면 꼭 짜부러드는 그러한 볼이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단계를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또는 제과용품을 만들 때 설탕이 과연 이 온도짜리냐 이 온도냐에 따라서 다 다른 제품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버터크림 만들 때 버터크림을 만들 때는 설탕을 이 온도까지 끓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온도에서는 퍼져버립니다. 버터하고 이 설탕 시럽이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나 조금 더 농축을 시켜주게 되면 버터를 넣고 막 휘저어주게 되면 설탕 속에 이 설탕 용액 속에 버터크림이 다 막 들어가서 버터크림이 만들어지죠. 또 이탈리안 머랭이라든지 폰당 만드는 거 여러분들 이때 요 온도까지 올려주셔야지만 이런 그 질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거할 때 흔히 뭐 폰당이 잘 안 되어요. 또 버터크림이 분리가 돼서 이럴 때는 온도를 잘못 맞추신 거예요. 자, 온도계가 있으면 물론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116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찬물 속에 떨어뜨리면 볼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건져내면 납작해지지 않아요. 그냥 그 볼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캐러멜 만들 때 요때까지 올라가 황금색으로까지 만들 때가 요때입니다. 그리고 130도가 넘어지게 되면 설탕 시럽이 진짜 이게 진해질 뿐만 아니라 얘가 물 속에서 완전히 단단한 볼, 딱딱한 그 유리알 같은 그런 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누르면 형태가 조금 변경은 되긴 해요. 그러나 이런 때를 사용을 해서 뭐를 만드냐 하면 누가 만들거나 마시멜로우, 여러분들 마시멜로우 그 초코파이 속에 들어있는 마시멜로우 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온도까지 설탕을 가열해야지만 설탕이 충분히 서로 분해되어서 서로 들러붙어서 이러한 물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버터스카치를 만들 때는 130도까지,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딱딱한 사탕, 우리 깨물어 먹는 딱딱한 사탕 있죠. 롤리팝을 만들 때는 148도에서 150도 내외까지,
또, 그 다음에 완전히 캐러멜 소스를 만들 때는 160도, 이제 캐러멜이 진짜 되는 것은 160도 이상부터 되거든요. 우리가, 디저트에서 캐러멜 시럽을 만든다 할 때는 설탕을 요 온도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설탕이 99%라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던 물이 전부 다 거의 다 날아가고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우리가 데코레이션용을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요게 바로 캐러멜 시럽인데 요 캐러멜 시럽 같은 거 만들 때 바로 160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0도부터 160도를 넘어서 170도 넘어가면 설탕공예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탕공예용, 여기 뭐죠? 타레과라고 하는 우리 전통 한과 설탕을 이용을 해서 쫙 길게 뽑아놓은 타레인데요. 꿀타레라고 하죠. 이런 꿀타레 만들거나 아니면 가늘게 뽑거나 케이지를 만들거나 이러는 거, 여기서 이런 케이지 이런 것들 있죠. 모양을 만들거나 어떤 케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설탕 공예를 만들 때 이럴 때는 전부 다 온도가 최소한 170도까지는 올라가줘야 이제 완전히 설탕이 설탕으로서의 어떤 가루였던 설탕의 모양이 다 사라지고 끈적끈적하게 서로 들러붙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인장력이라 그러죠. 늘어나거나 이렇게 그냥 휘어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0도까지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탄 거예요. 설탕이 타버려서 캐러멜 색소를 만든다거나 향과 색소를 만드는 건데, 일부러 이제 캐러멜 색소를 만들어서 할 때는 이제 간장으로 색깔을, 안동찜닭 같은 경우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색깔, 안동찜닭의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원래 근데 닭 삶아서 끓여보면 간장 넣는다고 해서 결코, 요렇게 색깔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캐러멜 색소라고 해서 완전히 설탕을 요런 정도까지 온도를 올리게 되어서, 넣게 되면 안동찜닭에 진한 갈색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간장을 만들 때도 사실 이렇게 캐러멜 색소를 넣는다고 합니다. 210도가 넘어갔다? 식용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암 걸려요. 설탕이 타서 암 원자가 된다. 자, 그러면 캐러멜 반응을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맛있는 향과 맛을 만들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떤 맛과 어떤 향이 만들어지느냐는 일단 당 성분이 무엇이냐, 설탕이냐, 뭐 예를 들면 유당이냐, 또는 정말 양파냐, 이렇게 당의 성분이 무엇이냐, 과일의 당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또 가열하는 시간, 얘를 5분 할 것이냐, 10분 할 것이냐, 오래 약한 불에 할 것이냐, 또 당의 함량, 이것이 당이 많이 들어있느냐, 적게 들어있느냐, 또 다른 첨가물들을 얼마나 넣느냐, 그리고 마지막 최종 온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160도냐, 180도냐, 또는 130도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맛과 향의 물질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파를 이렇게 불에다가 확 구워서 이 구운 색을 나게 되면 생양파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단맛이 생기게 되거든요. 카라멜 단맛이죠. 마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를 튀겨서 그 다음에 진한 캐러멜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같이 굴리게 되면 설탕이 타는 그 맛이 고구마에 묻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탕의 맛 이런 것이 생기겠죠. 자, 카라멜 반응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다 뭘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리를 할 때, 보통 설탕을 넣어서 끓이는 경우는 설탕 속에 있는, 설탕을 캐러멜화 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외에 같은 설탕을 넣어도 거기에 뭘 좀 다르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캐러멜 반응이 다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거 아시죠? 달고나. 달고나 어떻게 만들죠? 저는 어렸을 때, 국자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달고나 만드시는 장수, 달고나 장수가 베이킹 소다를 조금 줘요. 그걸 조금 넣고, 그리고 설탕을 끓여요. 그러면 설탕이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면서, 위에서, 부드럽게 익어갑니다. 그러면서 갈색이 되어져요. 자, 베이킹 파우더의 이런 역할은 뭐냐 하면 사실 설탕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에 공기구멍이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다 녹은 것을, 엎어서, 이게 부시게 되면 이렇게, 달고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소량의 베이킹소다는 산도, pH를 높여줘서 설탕이 캐러멜이 만들어지는 걸 더 빨리 만들어지게 되고 더 풍성한 거품이 나오도록, 질감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우리 캐러멜 반응의 변화, 베리에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고나 같은 것들이 있겠고, 또 야채를 볶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숙제는 안 냈어요. 너무나 복잡해서. 사실 양파를 볶는 것만 냈잖아요. 근데 소다를 넣었을 때, 산을 넣어줬을 때, 또 다른 것들, 이렇게 금속을 조금, 이렇게 금속 팬에서 볶아줬을 때, 이렇게 다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다를 보죠.
이게 베이킹소다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2분 때 안 넣은 거는 투명해요. 베이킹소다 넣은 거는 이렇게 갈색이 나기 시작합니다. 6분이 되게 되면 겨우 이제 양파는 아무것도 안 넣은 양파는 겨우 갈색이 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소다를 넣은 건 완전히 갈색이 확 나버렸죠. 예, 맛도 두 개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양파 캐러멜 만드는 것 감각평가하는 것을 숙제로 냈는데 만드는 것 자체도 숙제였고 중요한 거는 이 요리가 이렇게 볶은 것이 대충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대로 생각해 보라고 낸 숙제예요.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풀로 다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약불에 오래 볶기도 해보고 강불에 빨리 볶기 이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과제로 내었죠. 그런데다 여기다가 양파에다가 설탕을 한 반 숟가락 정도만 손가락에서 볶아보면 이 약불에 또 강불에 볶은 것과 다른 맛이 이 불에서 불에 설탕이 분해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들을 코팅팬에 한 거하고 스텐팬에 한 거 너무 틀려요. 왜냐하면 스텐팬에 들어있는 금속의 작용으로 인해서 맛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육수 끓일 때 스텐팬에 끓여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이 스텐팬 또는 알루미늄 팬에다가 육수를 끓이면 훨씬 맛이 잘 우러난다는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양파라든지 당근, 샐러리의 그 캐러멜 작용이 금속팬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리팬을 쓴다거나 또는 금색팬 좋은 그 아주 두꺼운 스텐팬을 쓴다거나 했을 때 이 그 코팅팬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맛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 양파에 볶을 때 레몬즙을 넣거나 산도를 낮추는 거죠. 아니면 베이킹 소다를 넣거나 하게 되면 맛들이 틀려집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골고루 다 조리를 할 때 우리가 조리할 때 양파라든지 또는 단맛 등분에 레몬즙을 넣고 조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안 넣었을 때와 넣었을 때 단순히 신맛의 차이가 아니라 그 단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해봐도 충분히 느낄 것입니다. 그때 걸리는 시간 굉장히 차이 날 거고요. 색상도 차이가 날 것이고 이건 사진 찍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냄새 맡아보면 약불에 오래 볶은 것과 강불에 세게 볶은 것 차이가 납니다. 또 그 양파 집어 먹어보면 차이가 나겠죠. 양파 그다음 물을 넣고 끓여보면 수프의 맛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요리는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가? 여러분들 가끔 보다 보면 양파를 약한 불에 투명하게 볶는다, 숨죽인다 이런 요리들 레시피들 많이 있어요. 그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중국 요리 같은 데서 보면 아주 센 불에다가 아주 양파를 볶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술까지 살짝 쳐서 완전히 불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양파의 그 그을음을 만들어주죠. 그런 것들은 강불에 세게 볶기에 해당하는 요리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준 것들 자기가 해본 요리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면 더 맛있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궁리를 해보라고 과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캐러멜 반응에 대한 이야기, 열에 대해서 당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요거 9주차의 첫 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회차 바로 이어서 당과 단백질, 당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같이 있을 때는 또한 다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